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다들 정보처리 기사와 사론기사 필기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희 기사퍼스트에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필기시험을 단기간 투자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전공하신 분들보다도 비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2주 정도만 투자해서 합격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라면 준비를 하고요. 가능하지 않다라면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2주면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들을 분석을 하면요. 기존 기출 문제가 반영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자, 물론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락이 발생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과목은요. 기존의 기출 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한다라면은 응용되는 문제들도 풀이할 수 있고요. 기존 기출 문제들도 여러분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 2016년 3회 시험부터는 실기시험이 바뀌게 됩니다. 자, 기존 객관식 방식에서 이제 주관식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자, 객관식 방식으로 출제가 되던 2016년 2회까지 합격률이 70%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앞으로 주관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같은 문제지만은 이제 대충 공부를 해도 객관식이면은 보기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겠죠. 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면은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를 해야만 이제 여러분 답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객관식과 주관식은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진다라면은 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공단에서는 합격자 수를 어느 정도는 배출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공단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번 2016년 3회 시험은요, 합격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편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쉽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는 당연히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필기도, 자, 일단 필기에서도 합격자 수를 많이 배출을 해줘야만 실기 합격률을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기도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2016년 3회 시험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자, 내년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상담해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시험이 가장 쉽습니다. 이번에 준비해서 합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시험이. 그래서 비전공 하시더라도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요. 자, 누구나 2주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은 과목별로 해서 이렇게 강의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채널 1, 채널 2. 자, 이것은 누르시면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CBT, 자, 문제은행이 있는데요. 자, 이 문제은행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다라면은, 자, 다시 풀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본 정의하고 관련된 내용들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제들은 제거를 하고요. 한 번만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문제들을 분류를 했어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은 산업기사 2000년도 3월 달에 2001년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정의 강의 들으시고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바로 풀이하신다라면은 가장 효과가 좋을 겁니다. 가장 좋아요. 그런데 2주, 1주, 단기간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자, CBT 문제를 다 풀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강에서 이제 10번째 강의까지 풀이하는 중에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출 문제들만 보셔도 8, 90%는 여러분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각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문제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CBT는 일단 두고요. 먼저 강의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완강을 하십시오. 완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는 과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자, CBT도 같이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다 완강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인강학습 계획표라고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면은 2주에 맞도록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여기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해서 1일차에는 무슨 강의를 듣고 2일차에는 무슨 강의를 듣고 그리고 어떤 점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학습 조언까지 제가 다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학습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다 가지실 거예요. 특히 비전공하신 분들은 컴퓨터라는 분야가 좀 전문 분야잖아요. 그죠? 용어부터 해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고 막연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합격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주 벼락치기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주 인강 학습 계획표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강의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 문제들은 강의 중에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만 보셔도 90%는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그 과락이 발생되는 전자계산기 구조는 여러분들 좀 더 학습이 필요합니다. 본 강의만 들어서는 전자계산기 구조를 이제 과락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를 통해서 일단 기본 유형에 대한 해결 능력을 좀 키우시고요. 자, 본 강의를 이제 다 완강하시고 난 뒤에 특강이 있습니다. 자, 특강 보시면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던 고급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고급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특강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었다, 합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완벽하게 충분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기출 분류집, 자, 기출 분류집. 자, 이것은 교재 신청하시면은 별도로 이제 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자, 기출 분류집. 자, 문제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 강의별로 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분류해서 만일 10번 출제가 됐다라면은 한 번만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투자해서 이제 풀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만이라도 풀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전자계산기 구조가 충분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기출 분류집에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사를 준비하신다라면 기사 문제들만 보십시오. 그리고 산업 기사를 준비하신다라면 산업 기사 문제만 보십시오. 자, 문제 보시면요, 기사하고 산업 기사에서 공통으로 출제된 문제도 있고 기사에서만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요, 산업 기사에서만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사 준비하신다라면은 산업 기사에서만 출제된 문제들은 풀이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산업 기사에서만 출제되는 문제들은 제외하고 풀이를 하시면은 또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적중률이 높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도를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자, 별표가 많은 것은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요. 별 표시가 좀 적은 것은 중요도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실 때 별 표시가 많은 것부터 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실 겁니다. 자,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반복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강의를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장소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또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일 불합격하신다면 다음 시험까지 무료로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또 연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시간 투자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막연한 두려움, 걱정 일단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이제는 확신,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만 잘 따라오시면요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